네, 명절 잘 세셨고요. 잘 세지 못합니다. 요즘 아이고, 대다수 명절들은. 네. 국민들이 네네. 네네 왜요? 근데 특별히 뭐 아니 저도 뭐 이제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의료 대란을 직접적으로 한번 피부로 맞이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그젠가 하여튼 추석 연휴 기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야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의료 대란 없었다. 우리가 잘 관리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겪으셨다고요? 아니 한덕수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또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현장의 병원에서는요 수술을 제때 못해서 연기되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이 뺑뺑이 돌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거짓말이거나 과장. 네네네. 아예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란이다 이런 뜻이었다 이런 표현이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뇌피슬 심리 상태에 어. 맞춰준 발언일 뿐인 거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작년 추석 때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34,000인데 올해는 24,000으로 10,000명 정도가 줄었대. 이런 거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된 거죠. 아예 안 가버리는. 이번에 교통 체증이 심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네. 역대급으로 편했어요. 예,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고요. 오죽하면은 명절에 생선 요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생선 요리는 왜요? 혹시나 생선 먹고 배탈 나면 예, 배탈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요. 아니 그게 일부 반국가 세력들의 괴담이 아니라 국민적인 염려고 걱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그 지구 온난화 영향인지 네. 추석 연휴에도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향객들도 적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추석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게 국민들이 내 목숨은 국가가 어떻게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축소하고 안정지향적이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박 선생님 말씀 따라와 보니까 저도 산소를 갔다 오는데 네. 역대급으로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예 길에 안 나서시는 분들이 많았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다른 일상생활도 아니고요. 정말 추석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성묘 뭐 자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아야 뭐 추석 설 뭐 한식 정도고 아니면 네.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못 하는 거네요. 이거 일종의 공포 아닙니까? 공포죠. 공포기도 하고 이게 이른바 우리 정부의 이 의료 체제의 붕괴가 핵가족화를 안 그래도 급속도로 코로나19로 진행되는데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직접 이제 환자도 있다고 하시니까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고 또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뭐 화도 내고 그랬잖아요. 니네 맨날 괴담만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이 현장에서 보잖아요. 또 네네. 듣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이 통할까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포기했죠. 어떤 기대치라든가 변화할 가능성조차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국가 경제의 붕괴로 또 이어질까라는 연속적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해서 포기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고향이 영남 쪽인데 네. 영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방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수긍을 합니다. 잘못 찍었다. 네네네. 영남 중에서도 저 북쪽이시죠. 북쪽이시죠. 예. 경북이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덜 빠진 곳인데도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긍정보단 부정이 훨씬 많은 거죠. 대구 경북도. 네네네. 그분들도 실제로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 색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민주당과의 적대적 감정을 내려놓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5%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뭘로 국정 운영을 해가요? 국정 운영 안 하잖아요.
그 듣고 보니 말씀 맞는데 네네네. 그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네네.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조차도 독재적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을 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승만 정권은 뭐 북진 통일도 한다고 하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이라도 한다고 하고, 전두환 정권은 뭐 정말 극단적인 학살자 정권입니다만은 3조 호황에 맞춰서 경기라도 살려서 그것만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한 이해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이 왜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근데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 자리를 즐기기도 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내려놓은 권력자가 당하는 과거사를 본인이 직접 칼질하면서 겪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부부가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하고 있다라고 뭐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과정들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에 고위직 검사 시절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길 자체가 잘못된 길들이었다라는 저 역시 후회가 됩니다. 검찰에서 하여튼 막고 틀어 막았는데도 안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장은 일부 공범만 이제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막연한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도 연루될 정도고 굉장히 씩씩한 다운표 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일만 했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교통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여러 번 하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겠죠. 근데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 무마해 왔다라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